재적중앙위원 566명 중 찬성이 311명, 54.9%입니다. 재적중앙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해 주셨기에 셀프 방탄용 당원 개정안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보여집니다. 차기 지도부는 이러한 중앙위원들의 의견을 깊이 숙고해서 억울한 게 비대위가 특정인의 사당화를 돕기 위해서 무리를 한 것처럼 이렇게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네. 경기도 서울특별시 재외국민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에 대한 변함없는 높은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어깨가 무거워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세대교체 불발과 관련해서는 한번 진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안 됐다고 해서 세대교체를 위한 노력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드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배 소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는 소폭 하락했고 MBS에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돌아설지 아니면 또 하락 형태로 갈지. 다시 좀 또 걸림돌에 부딪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모습입니다. 네. 대체적으로 지난주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반등세였거든요. 소폭이지만. 그랬는데 결국 위기감에 따른 결집, 70대 또 결집을 하고 20대, 30대는 조금 더 빠지더라도 대구 경북에서 또 서문시장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은 여론조사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결집하는 것이었는데 결국 이준석 대표 관련 사항입니다. 네. 이 탄원서 내용도 그렇고 또 김건희 여사 사람 때문에 내려갔던 지지율이 위기감에 따라서 결집하다가 다시 사람 문제에 부딪히는 모양새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20, 30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젊은 층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20, 30대뿐만 아니라 40대도 10%대에 들어간 게 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 세대가 기성 세대와는 좀 다르게 자신들의 어떤 권리 구제와 관련한 부분을 되게 민감하게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찍어내는 좀 약간 절차를 무시하고 찍어내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안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대통령이 당내 문제에 너무 몰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라를 위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다. 이런 시각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배 소장님, 네. 앞서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지난주에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예. 취임 후 처음 110일 만인데요. 예. 보수 결집 효과를 노린 것으로 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서문시장 방문해서 기운 좀 받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네. 역대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도 틈만 나면 이제 서문시장을 찾아가는 것이 그만큼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보수의 상징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대륙주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대륙주, 대는 대구 경북, 네. 그다음에 60대, 그리고 주는 주부청인데 여기에서 사람 문제가 부딪힙니다. 대구 경북인데 또 이준석 대표가 7곡이에요. 네, 경북 7곡. 가까운 경북 7곡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대구 민심이 또 묘해지는 겁니다. 네. 경북 민심이요. 또 하나 주부청도 이제는 좀 저렇게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화이팅 외치는데 어퍼컷이 없다가 최근에 조금 어퍼컷이 나오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주부청이 볼 때 김건희 여사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좀 단속하느냐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소장님, 네. 여론조사에 또 재미있는 대목이 있던데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장제원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측근들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답이 무려 73%에 달했습니다. 예, 이게 어떤 점을 시사하는 겁니까? 일단 이게 그 MBS 전국 지표조사 결과인데요. 그 관계를 거리를 둬야 된다가 73, 유지해야 된다가 14%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거리 둬야 된다가 63% 나왔습니다. 네. 이 숫자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윤핵관 측근들이 실력이 없다. 이거를 이제 좀 다 알아버린 것 같아요. 특히 이 당내 분란과 관련해서 주도를 지금 윤핵관 측이 했는데 이것이 너무 지금 실력이 없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대통령에게 이 사실 윤핵관이라는 건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인데 독조하지 마라.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독조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지금 경고의 메시지도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배 수장님, 네. 뭐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돼 가던 중에 법원이 비대위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잖아요. 네. 국민의힘은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인데 예. 이 같은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올라가던 것을 발목을 붙잡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이제 MZ 세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추가적인 이탈. 물론 이미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이탈을 할 수가 있고 전체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부분적이겠죠. 그런데 보수층 일부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중도층은 아직까지 반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반등세, 아주 소폭 점진적이지만 그런 반등세의 흐름을 꺾어 놓는 이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은영 소장님, 네.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것과 관련해서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이 좋게 본다는 응답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나오면서 네. 부정평가가 56%를 보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 2달 만에 여론이 급격히 나빠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일단은 그게 긍정분 2달 전에 6월 10일 조사 때는 긍정 부정이 반반 비슷했어요. 44% 대 44%였는데 네. 지금 2달 지나면서 우리들이 이제 봤던 그 현안들이 수해 대처를 집에서 했다라는 점, 그리고 그 관절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그 발주가 굉장히 좀 사적인 형태로 여사님 쪽 관련한 업체가 가져간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그다음에 지금 관저 입주가 늦어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생각하지 않았던, 이전에 대통령이 그냥 청와대로 갔으면 전혀 나오지 않았을 것들이 지금 다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지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법원이요, 이준석 전 대표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과 관련해서 네.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48.8%로 높았는데요. 그러면 이게 민심도 이준석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고 봐야 합니까? 이 민심이 어떤 민심이냐가 중요합니다. 이른바 우리가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는 동상이몽 민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또 중도층 일부는, 중도층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에 대한 언더독 이펙트, 동정 여론이 있습니다. 바로 그 동정 여론이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보다 더 긍정적으로 찬성 여론이 높은 것인데, 네. 문제는 국민의힘 지지층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런 결정에 대해서 오히려 더 반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국민의힘 자체가 와야 될 수도 있겠다, 대통령도 타격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더 결집하는 민심, 이른바 동상이몽 민심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이 전 대표가요,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이 나온 다음 날 경북 칠곡을 찾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SNS에 추석을 앞두고 성묘에 간 것이라고 밝혔는데 네. 이 전 대표의 행보 정치적으로는 어떤 점을 노린 걸까요? 일단은 경북 칠곡에 가서 그 조상묘에 가서 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추석 때문에 미리 갔다고 하는데 사실 네.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 운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본인에게 유리하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저길 찾은 것 같고, 그다음에 칠곡에 가서 여기서 머무르면서 책을 쓰겠다라고 했고요. 그 두 번째 다음 일정이 대구에 있는 떡볶이 축제를 또 갔어요. 그래서 그 대구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 간 것과 그다음에 그 이준석 당대표가 대구 떡볶이 축제 간 게 이상하게 교묘하게 좀 대비가 되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당내에 그 국민의힘 당 지지층에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서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여기서 내가 머물고 있을 테니 뭔가 나에게 메시지 줄 사람은 이쪽으로 오십시오라는 좀 약간의 그런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려야 네. 될 것 같아요. 역대 보면은 우리가 이 일종의 권력 다툼을 할 때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도 대구 기반이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경쟁하면서 이른바 배신자 꼬리표가 달렸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지능적으로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대구 경북을 안 떠나요. 이렇게 되면 자칫 대구 경북에서 배신자 꼬리표, 딱지가 달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칠곡에 있으면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는 민심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TK 민심도 50대, 60대 이상은 무게를 두지만 20대, 30대, 40대는 너무 이준석한테 그러지 마. 이런 또 여론도 있거든요. 네. 이른바 호남 공들이기를 해왔었던 이준석 대표지만 이번에는 TK를 지켜야 된다. TK를 지켜야 나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 윤핵관만 대립각으로 세우자는 전략으로 봐야 되겠죠. 이 수장님, 네. 국민의힘이 어제 긴급총회를 열고 당원 당규를 정비한 뒤에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기로 했는데요. 네. 근데 이준석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유지할 경우에 추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국민의힘 내용이 장기전으로 가는 겁니까? 지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사실 어저께 그 의총 전에 비대위와 비대위원은 살아있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왔었는데 네. 그것 자체가 쏙 들어갔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인식을 했든지 그래서 당원 당규를 고쳐서 비대위를 다시 만들겠다 이랬는데 그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주호영 지금 전 비대위원장을 다시 올리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반대쪽에 있는 이준석 대표가 이거를 용인하고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면 이거는 지금 거의 상황 혼란의 중첩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 게 아니고 제일 깔끔한 방식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단 사임을 하고 네. 새로운 지도부 체제를 구성을 해서 순리대로 풀어가는 게 저는 가장 적합하다. 일단은 본안 신청도 지금 또 결과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재판하다가 이게 다 지금 올해 하반기 다 끝납니다. 배 수장님, 네. 이준석 전 대표는요 SNS에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글을 다시 그렇죠. 올렸습니다. 예. 이 전 대표의 계속되는 장외 여론전 움직임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저는 좀 장기전을 이준석 대표도 포석을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당원 가입이라는 것은 일단 당원 가입을 독려한다는 것은 본인은 신당 창당을 할 계획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입지를 본인의 영향력을 계속 넓히자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도광양의 전략 그러니까 좀 은밀하게 이렇게 하는 전략이 아니라 권토중래 전략 좀 힘을 쌓아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본인이 이제 올랐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MZ세대나 중도층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의 경쟁력을 다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오로지 지금 이준석 대표의 마음속에는 윤핵관보다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자 네. 이 전략을 통해서 어느 순간인가는 총선이 됐는데 대통령 지지율도 높아지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된다면 이끌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과의 경쟁 2024년을 앞두고 이준석 없어서는 안 되겠는데 그 상황을 노린다고 봐야 되겠죠. 네. 민주당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네요. 네. 이 소장님, 네.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누적 득표율 78.22%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모두 압승을 네,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높은 득표율 앞으로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일단 오늘 이제 대의원 대회를 끝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네. 이게 80% 넘을 거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고 현재 민주당 역대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80%가 김대중 대통령도 한 70%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80%가 넘으면 상당히 그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당대표가 되는 건데 결국은 그거는 지금 현재 그 여당의 분란 상황과 그다음에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네. 이 상황 속에서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높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지난 대선 결과를 좀 비교해 본다면 그 1%도 안 되는 차이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뭉치면 다시 집권할 수 있다. 이런 그 민심, 그 당심이 여기에 다 반영된 걸로 좀 보여집니다. 배 수장님, 네.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에서도 예. 압승을 했습니다. 네. 표심이 담고 있는 의미는 어떻게 봐야죠? 간단하죠. 3단계 3차원 분석으로 분석을 해보면 네. 결국 지금 지지층 내부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의존도 갑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는 정말 이재명의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이제 뭐 지지율도 중요하겠지만 당 지지율도 중요하겠지만 계속되는 이재명 당대표가 된다면 이 리스크거든요. 네. 이 리스크를 얼마나 탈출해낼 수 있느냐, 해소해낼 수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본인의 발언 및 스타일 리스크도 있습니다. 또 배우자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사법적 리스크를 얼마나 잘 네. 명의주도하게 해소할지가 이재명 당대표가 된다면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과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 소장님, 네.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이재명 계로 불리는 의원들의 활약이 돋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선출될 최고위원 자리 경쟁도 치열한데 예. 어떤 전망이세요? 일단 어저께 그 나온 결과 보니까 박찬대 의원이 들어오냐 못 들어오냐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네. 3위로 들어왔고 경기에서는 2위를 했다는 고민정 의원을 꺾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야 이게 당원들이 그 박찬대 의원을 5위 안에 넣어달라는 호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그대로 또 반영이 되는 걸 보면 뭐 강성 지지층 막 이런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당원들의 지금 당심이 민주당에는 상당히 그게 잘 작동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지도부는 이러한 당신들의 그런 여망을 좀 많이 수렴을 해서 당의 정책들을 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최고위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재명계로 지금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단일 집단 지도 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비주류에 속한 의원들 지금 벌써 명단이 뭐 50명, 30명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분들과의 어떤 그 효과적인 소통과 그다음에 그분들과 어떤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내부 정치가 이 새 지도부의 또 새로운 과제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당원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민주당의 어떤 이른바 개파 갈등 문제. 새 지도부 선출이 왜 사라질까요? 아니면 더 증폭될까요? 더 정복되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뭐 당 지지율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된다면은 또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의 리스크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네. 그 중심에는 개파 갈등과 또 공천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결국 시스템과 소통이 될 수밖에 없다. 얼마나 시소 시스템과 소통, 시소를 잘하느냐. 네. 이게 이재명 당대표가 된다면 최대의 숙제라고 봐야 네. 되죠.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네.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그 대표의 지지율 경쟁 구도가 새롭게 형성되는 겁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높고요. 그리고 근데 그게 정당 지지율을 이제 얻고 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그 후보 같은 이제 당대표 되면 이재명 당대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게 이제 합쳐져서 시너지가 낼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지금 당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고 그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비상 상황이 당내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이준석 대표가 주장을 했었던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 당내 분란이 빨리 정리가 안 되면 이게 좀 시너지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에 이제 네. 가상입니다만 지지율 경쟁이 펼쳐질 경우에 이해득실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뭐 처음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된다면은 더 좋은 환경이죠. 네. 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낮고 국민의힘 내부의 파장이 상당히 또 확대되고 있지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는 지지층들이 더 결집하는 양쪽 다 결집하는 전면전이 될 가능성이 특이한 점은요. 역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부부 전쟁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 그다음에 이재명, 김혜경 부부, 이른바 부부 대첩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그 팬클럽 건희사랑의 대외비인 대통령 동선이 노출돼서 논란이 예. 컸잖아요. 김건희 여사 팬클럽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미칠 영향 어떻게 봐야 합니까? 매우 크고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네. 해체되는 게 맞습니다. 해체되고 왜 그러냐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등장만으로도 이게 논란이 되는데 대통령의 일정이 공개돼 버렸다. 이런 건 걷잡을 수 없는 파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특히 이제 여성 중도층의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이런 조직적인 형태가 아니라 남는 건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부각될 수밖에 없고 또 핵심되는 인물 자체도 지금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거든요.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어지는 것이 낫다. 또 해체하는 것이 낫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지금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이 팬클럽을 해체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실행이 잘 안 되나요? 그러게요. 이번에도 대구 서문시 시장 일정 비공개 일정이 팬클럽 쪽에 공개가 돼서 저는 그 일정이 취소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네. 그대로 진행이 시간을 변경해서 그대로 진행이 됐고 거기 오신 분들이 순수하게 대통령 응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보더라도 그 장면이 이미 유출된 게 나온 기사를 통해서 보고 나서 그 장면을 보니까 동원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효과가 굉장히 반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이 팬카페는 계속 역대 영부인 팬카페가 있었던 적 없으니까 빨리 해체하라. 네. 이부속실을 정말 설치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라도 좀 해체를 하는 것이 대통령 지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제 국정감사 시작되잖아요. 예. 하반기에는 어쨌든 이제 정책을 들여다보면서 여야 경쟁을 펼칠 텐데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어떤 점일까요? 저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검수완박, 검수원복입니다. 네. 역시 한동훈 장관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되면 이 검수 원복에 대해서 시행령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하반기는 검수 완박 대 검수 원복의 대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네. 큰 관심들을 안 가질까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나온 갤럽 조사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있고 안정되고 있다. 이러한 질문에 아니다가 72%,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 아니다라는 의견 60% 나왔어요. 무엇을 다 떠나서 일단 민생에 올인하시는 게 정기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